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오늘은 양증시 모두 빨간불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 속에 상승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보다 7포인트 오른 195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961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은 1950포인트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1거래일째 현재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1,8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도 3,4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1,6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장 초반 매도 전환한 기관 쪽에서도 현재 1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0.4% 오른 195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은 8일째 올라서 5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49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490선을 회복했고 오늘은 490선 초반에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제와 조금 다른데요. 개인 쪽에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3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오늘 1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0.5% 올랐고요. 현재 49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환율은 나흘 만에 다시 하락입니다. 현재 3원 10전 내린 1,132원 40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장 초반에는 1,133원대에서 횡보하다가 낙폭을 오후장 들어 조금 더 늘렸습니다. 특별한 방향성을 줄 모멘텀이 시장에 없는 가운데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제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가 달러의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요. 이 시각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뉴욕 증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들여다보니까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애플이 시가총액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눌렀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도 주가 괴리를 더 벌려놓고 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은 6,2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99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록한 6,206억 달러를 추월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증시 역사상 최대 시가총액은 중국의 페트로차이나가 2007년에 기록한 1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과연 애플의 시가총액이 MSCI를 액면상으로 누른 것은 맞는데 실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진정으로 넘어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즉 MSCI의 1999년도 시가총액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실제로는 8,560억 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애플과 MSCI 시가총액 비교 시 애플이 MSCI에 비해서 아직은 2,350억 달러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에 접목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현재 애플의 성장세를 고려해봤을 때는 아직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보고 또한 MS의 제품 교체 주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스마트 기기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진율 또한 세계 최대의 마진율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을 평가해봤을 때는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현재 수준대를 유지하는 데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주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증시와 상관관계를 결국은 비교해보면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 분석해보는 그러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애플의 현금 보유가 현재 12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은 순현금으로만 삼성전자 전체 자산 규모와
맞먹는 돈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당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은 28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플의 현금 보유 120조 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의 누적 판매량을 보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2,100만 대를 팔았고 애플이 8,600만 대를 팔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4분의 1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누적 매출은 75억 불, 애플은 860억 불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2,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200만 대 정도의 판매에 그쳤지만 애플은 8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애플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최고의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애플의 주가에서도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궁금하게 대부분 여기시는 분들이 삼성전자가 분기 수익이 7조 원 이상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굉장한 결과가 아닌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애플의 뉴 아이패드의 부품 가격만 310불 정도인데 실제 판매 가격은 506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갤럭시 탭의 평균 판매 단가가 297불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7조 원대 분기 영업이익은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영업 마진이 해외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해외 판매 가격보다 국내 제품 판매 가격이 2배나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사실상 삼성의 마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주가 약세를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지표 발표된다고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 금일과 내일 사이에 걸쳐서는 한 가지 정도만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발표될 텐데요. 기존 데이터 437만 건, 마이너스 5.4% 정도의 감소를 보였지만 이번 컨센서스는 450만 건으로 플러스 3.2%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계속해서 양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 자체는 시장에 이번 주 중반을 걸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장 대응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 전략은 8월 10일 이후로 보시면 열흘 동안 종합주가지수는 1930에서 1965포인트 간의 네. 아주 짧은 구간에서 답답하게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동차보다는 IT, 또 IT보다는 소재 섹터를 중심으로 주변주 트레이딩 강화를 강조드려 왔는데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변주 트레이딩 강화 전략이 계속 지속성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되고요. 삼성전자가 8월 17일 이후 외국인 매도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IT 관련주들이 그동안 자동차 섹터보다 그나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애플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계속 외국인 매도로 밀리면서 점차로 주변주들의 트레이딩 여건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수 상승은 컸지만 사실상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최근 증시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판단해 보시면 아직도 KTNG나 한국가스공사, SKT 이러한 형태의 경기 방어 및 주변주들이 우상향 추세와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소재 관련주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고려안이나 풍산 이런 종목들도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면서 이제는 횡보 국면에서 우상향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주변주 트레이딩 강화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계속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이 문자 번호 통해 보내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얘기해 드릴까요? 아, 기아차하고요. 네. 정군당하고요. 먼저 기아차부터 매수하시는 아, 가격. 기아차요. 네. 68,000원. 아, 네. 68,200원. 68,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60%요. 60% 담고 계신데, 매수 굉장히 잘하셨네요.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근당도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종근당 예, 매수하신 종근당은요? 가격은요? 네. 아, 22,000원요. 2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역시 수익 중이시네요.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20%시고요. 기아차 60% 비중 매수하신 가격은 68,200원, 종근당은 20% 비중으로 매수하신 가격이 22,200원. 두 종목 모두 다 수익 중이신데요.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목표가하고요. 네. 어느주순 가면은 목표가가 얼마쯤 되는 동, 네. 한 2달 가서 뭐로 매도하려 하거든요. 네, 한 2달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 어느 정도 매수 가격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옆에 계신 예.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가격이라 보니까 상당히 잘 사셨네요. 잘 모르겠어요. 잘 찾는 건도. 뭐, 최근에 기아차 흐름 보면은 상당히 잘 사신 거죠. 예. 기아차가 지금 위쪽으로는 일봉 차트 보면은 84,000원 돌파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66,000원 계속 지켜주잖아요. 예. 거의 뭐 박스권 하단에서 사신 것이니까 상당히 잘 하신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요 근래 제가 기아차 상담을 많이 했는데 예. 매수가가 제일 좋으세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이제 뭐 잘 사셨으니까 이제 파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조금 전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기아차가 일봉 차트는 84,000원이고 그리고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현재 돌파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8만 지금은 딴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8만 원 네. 돌파하면은 가져가시면 되고 못 하면은 그냥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기아차가 지금 2011년 4월 달부터 지금 8만 원을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때문에 그런지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잘 보세요. 그 기아차가 요게 2009년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예. 가파르게 올랐는데 요게 실적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면은 영업이익률만 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2009년도에 그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1년도에 넘어오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8%, 2배 이상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뭐 3배, 2009년부터 2011년 비교해보면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기아차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기아차가 8만 원을 돌파를 못한 이유는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2009년에서 2010년 넘어올 때 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 넘어올 때 정도였던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좀 제한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8월 달에 그 7월 달에 좀 안 좋은 그 하반기도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 기아차 자동차 생산이 조금 둔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좀 현실이 되게 된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외국인들 이 종목은 딴 거만 하실 필요 없이 외국인들 수급 좀 보시면서 8만 원 돌파하면은 일단 계속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예. 8만 원 돌파 못하면은 조금 한 번쯤 끊었다가 요 6만 예. 8천원에 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재매수해가지고 전략을 한번 채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HTS 꼭 보시고요. 보시고 요거는 그 기아차가 현재 8월 14일까지 그 언제부터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냐면 외국인들이 그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계속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와서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래서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위쪽으로 8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목표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딱 세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냐면 한미약품하고 예. 동아제약하고 종근당하고 이 세 종목이 주가가 비슷해요. 지금 비슷하게 올랐어요. 근데 왜 올라왔냐면 요 세 종목의 실적이 편의점에 제품 판매는 허용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요? 매출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약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만 지금 현재 가파르게 현재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종근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아제약도 보면은 차트 흐름이 상당히 비슷해요. 마찬가지 비슷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한미약품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보고 네, 보고 있어요. 계세요. 한미약품 보면 최근에 와서 주가가 꺾이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종건당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종건당도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한미약품처럼 조금 이렇게 꺾일 가능성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동아제약 그리고 종건당 그리고 한미약품 세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다 비슷하죠. 예. 근데 이 세 종목이 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좋지는 않았는데 작년보다 좋지는 않았지만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좋았기 때문에 요 세 종목 제약업종 내에서 요 세 종목만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미약품이 지금 현재 먼저 꺾이고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88,000원 돌파 못하고 꺾여버리죠. 예. 그리고 동아제약도 동아제약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98,000원 돌파하는 게 조금 지금 어제 오늘 흐름만 보면 조금 힘들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 본다면 종근당도 마찬가지로 요 세 종목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15,000원, 16,000원 샀다면 수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났겠지만은 조금 시기적인 어떤 타이밍 차이 때문에 조금 그런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에서 24,250원이면 한 15% 정도 한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종근당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요 예. 화면을 보시면은 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종목의 주가가 지금 누가 보다도 외국인이 현재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일단 25,000원 돌파를 못하면은 이번 주 내에 한 25,000원 정도 보시고요. 25,000원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25,000원 돌파를 못하면은 조금은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근당 차트뿐만 아니라 동아제약하고 한미약품 차트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와 종근당 모두 전문가님께서 목표가 설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되셨나요? 예. 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들의 큐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36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실리콘웍스가 들어왔어요. 매수하신 가격은 33,250원, 비중이 25%신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추가 매수도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우선 추가 매수는 안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실리콘웍스가 아무리 목표가를 높게 잡아도 4만 원 이상은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에 목표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리콘웍스는 뭐 2분기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장의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고마진 제품을 많이 납품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부터 다시 애플 아이패드에 패널을 납품하면서 실리콘웍스가 아무래도 독점 공급을 하는
LG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실적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중국에 이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함으로써 실리콘웍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미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도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게 애플의 주가인데 지금 660달러, 665달러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애플이 지금 신고가를 찍으면서 만약에 70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면 실리콘웍스도 아무래도 그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네. 4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애플이 700달러를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4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애플이 만약에 현재가에서 그냥 신고가만 갱신하는 수준에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실리콘웍스도 1차 목표가는 36,000원, 2차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이렇게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손절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플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지금 실리콘웍스가 단기에 많은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약간 2%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단기에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1선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선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약간의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10%, 20% 이렇게 많은 수량을 하지 마시고 11선까지 내려온다면은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만약에 10%에서 11선에서 반등을 준다면 36,000원까지 이렇게 짧게 보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이렇게 답 드렸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3532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보람씨 이 프로그램 보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집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코맥스 3,790원에 비중이 23%신데요. 이번에는 아집을 버리시고 전문가님 의견 잘 들어보세요. 정태근 팀장님.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그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항상 테마주라든지 급등주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조정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덥석 사지 마세요. 덥석덥석 사지 마시고, 이런 경우, 오늘 지금 현재 코맥스 의뢰하신 경우가 좀 그런 유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사고 난 다음에 손절가를 짧게 하실 게 아니라면 덥석덥석 사지 마세요. 보세요. 지금 사고 나서 조정이라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샀다면은 뭐 하루 정도 상한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팔자리를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요런 거 항상 조심하세요. 어쨌든, 요런 거 장대음봉이죠. 장대음봉 나오고, 거래량이 일단 유발이 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게, 시세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시세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요런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요런 패턴,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나 고점에서 뭐 고점이라 할 수 없겠죠.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유발이 되게 된다면은 요 두 개만 나오더라도 요거는 이번에 한번 조정이 아니라 꺾일 가능성이, 시세가 한 번 정도 꺾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덥석덥석 사시지 마세요. 그래서 네. 일단은 사시고 난 다음에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주가가 어쨌든 빠지는데 거래량 동반적으로 같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한 번 정도는 반등 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종목 들으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테라리소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테라리소스라는 종목을 볼 건데, 네. 잘 보세요. 이 종목도 여기서 시세가 났죠. 시세가 나면서 주가가 꺾여졌죠.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후에 어쨌든 다시 빠져나갈 자리 한번 주죠. 반등 나오면서 빠져나갈 자리 한번 주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딱 예를 들게요. 네.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테마에 있었던 종목인데, 잘 보세요. 거래량이 유발이 어쨌든 뭐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꺾이죠. 꺾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니까 한 번 정도 빠져날 자리 다시 한번 주죠. 지금 코맥스 의뢰하신 분들은 이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등을 줄 때 빠져나갈 자리를 주니까 그거 이용하시라고 제가 브리지텍 그리고 테라리소스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맥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잘 보세요. 거래량 감소하면서 주가 동반적으로 빠지죠. 제가 가장 유사한 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드릴게요. 특수건설 종목인데, 이것도 잘 보세요. 거래량 1차 반등을 줬죠. 1차 반등을 주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주가가 같이 조정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뒤에 팔자리를 한번 주죠. 여기 거래량 유발이 되면서 팔자리 한번 주죠.
요거 잘 보시고 코맥스도 이렇게 하면서 1차전으로 빠져나오세요. 1차전 빠져나오시고 잘 보세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동반적으로 감소를 하죠. 그렇다면 이게 3,400원 정도 위에서만 한 3, 4일 정도만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상한가 같은 게 한번 그 상한가라든지 어떤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팔자리 한번 줄 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그때 안 빠져나오면은 주가 그 위에 3,000원까지 빠질지 2,600원까지 빠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사시고 난 다음에 손절 못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1차적으로 실수를 했다 치고 이후에 예상했던 대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빠져나갈 자리를 분명히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등을 줄 때 3,600원이 됐든 3,800원이 됐든 뭐 물론 매수가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욕심내지 말고 무조건 빠져나오시고 다음에 그런 자리를 존에도 못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할 자리 잘 체크하시려면 거래량 늘어나는지도 함께 꼭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은 보내주신 분이 7785번님.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매도 시기로 적절한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매수가와 비중은 보내주지 않으셨고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느 정도에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전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도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신가 봐요. 정말 애매모호한데 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솔직히 실적으로 해서 크게 모멘텀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민감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뉴스를 보면 중국 증시가 뭐 4년 만에 2,100선 아래로 하향 돌파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상승을 하려면 경기 민감주입니다. 중국 경기랑 매우 민감하기도 하지만 세계 경기와도 매우 민감한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대체적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기를 살펴보면 지금 다우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거의 최고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위기는 대체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중국 상하이 종합증시가 지금 2100선을 하향 돌파했다고 기사가 됐지만은 추가적으로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더 하락되면 실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경기가 바닥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닥이 어느 정도 길게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뭐 매수가를 모르고 뭐 비중을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충분히 1년만 가져가시면은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강력하게 부양 정책을 내놓는다면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는데 뭐 오늘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 뭐 오늘 어느 정도 가격에서 매도 시기가 궁금하시면은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오늘에 팔아야 됩니다. 오늘 현재 가격에서 팔아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도 2만원 초반 한 25,000원까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네. 두산인프라코어는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 뭐 25,000원까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오늘 매도 시기가 궁금하시면 그냥 오늘 파시는 게 낫습니다. 내일장은 저는 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비중이 한 20% 이상이시다 그러면은 10%만 빼놓고 10% 정도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비중은 오늘이나 25,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0% 정도는 1년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면서 그때 목표가는 한 25,000원 부근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7785번님, 두산인프라코어 전문가님 의견 잘 들으셨죠? 이어지는 종목은요, 동국 SNC입니다. 이 종목은요, 875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51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이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 네, 네. 동국 SNC.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전망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동국 SNC 자, 풍력주고요. 풍력 테마인데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 이 두 가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어쨌든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죠.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어쨌든 좀 부각이 되려면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석연료 뭐 그 유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 와서 셰일가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셰일가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뭐 새로운 가스를 뭐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존의 어떤 그 화석연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풍력, 뭐 바닥은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이 가파르게 올랐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동구 SNC뿐만 아니라 뭐 태용이라든지 그 용현 BM, 현진 소재 같은 풍력 관련 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풍력 테마 같은 경우는 태용이죠. 태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조금 뭐 바닥을 좀 다지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바닥이란 그런 자신은 저도 솔직히 들지가 않습니다. 뭐 평산이라는 회사는 이미 그 뭐랄까요 그 상패가 돼버렸죠. 주가 너무 낮다니까 상패가 돼버렸고 그리고 현진 소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철처럼 보고서 바닥 조금 형성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뭐 2630원 그 이하는 현재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화면을 보시면은 자 올 초에 그 풍력 테마들이 풍력 관리주들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은 제주도에 10조 정도 어떤 10조면 상당히 큰 돈이죠. 10조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드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 7월달에 좀 반등을 줬던 게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태양력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쪽에 어떤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미쓰비시인가요? 미쓰비시가 그 우리나라 유니스 뭐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조금 반짝 들썩였는데 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투자로 인한 어떤 테마 형성이 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풍력 관련 어떤 산업들이 발전해야 아무래도 동국 SNC 그리고 태용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짧은 반등을 좀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짧은 반등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위쪽으로 봤을 때 좀 뭐 정직하게 조금 주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전에 4,200원이 저항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3,600원을 올라탈까 말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3,600원을 좀 올라타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원 정도 한번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4,000원을 만약에 올라타지 못하게 된다면은 조금 지금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3,600원 올라타게 된다면은 네. 4,000원 정도였던 짧은 목표가 그리고 3,600원 올라타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금 선전하는 쪽으로 매도하는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2188번님께서 두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앵커님, EM코리아 비중이 50%에 매수하신 가격이 7,500원인데 추가 매수 해야 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또 한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6,500원이라고 다시 한번 수정 문자 보내주셨고요. 이 종목은 비중을 적어주진 않으셨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해야 할지 이 점이 고민이시래요. 두 종목이네요. EM코리아 네. 오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공작기계, 기계 관련주는 2010년, 11년도가 가장 피크였습니다.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중장비 업체도 잘 갔지만 기계 업황이 가장 좋았던 거는 중국 경기가 가장 좋았던 중국 성장이 있었던 201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EM코리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계 경기 악화 그리고 특히나 중국 경기 악화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하락했는데 EM코리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나도 현재 상태로는 고평가된 기업입니다. 지금 뭐 2분기 영업이익이 뭐 4억, 5억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업황이 좋았던 2010년에도 순이익이 60억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한 700억 정도인데 현재가 기준으로 해도 이미 PER이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기계 관련주가 공작기계주가 이제 PER이 10배 받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5배에서 한 7배 사이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도 PER이 현재가 기준으로 10배나 그러면 비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오늘 갭 상승한 이유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갭 상승을 했다가 지금 약간의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50%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한 며칠 지켜보십시오. 거래량이 오늘 터지고 갭 상승을 우선 했기 때문에 며칠을 지켜보시고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음봉으로 간다.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간다. 그럼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비중을 한 30% 아래로
상태로 다운시키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않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파인테크니스인데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하는 회사입니다. 뭐 TFT, LCD 그리고 뭐 LED 이런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 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뭐 LED 조명 시장 성장이라는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실적 기준으로 해서도 지금 파인테크니스는 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알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인테크니스는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지금 얼마 전에 장대 양봉을 뿜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4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7,000원 이상 거의 9,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인테크니스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파인테크니스 뭐 장대 양봉 한번 뿜었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이 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마음가짐은 버리시고 만약에 파인테크니스 지금 6,5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현재가가 5,100원인데 다시 한번 진짜 장대 양봉을 주면은 그때 가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장대 양봉을 준다면 그때 가서 이제 손절을 하셔서 이제 손해 구간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 정말 장기 관점으로 파인테크니스를 오래 들고 가겠다 그러면 파인테크니스는 언젠가는 이제 주목을 받고 밸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테크니스를 오랫동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신 분은 지금 상승 갭을 다 메꾸고 다시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한 5%나 10% 정도 하셔서 진짜 8,000원, 9,000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RNL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850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에 살까요? 하십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NL 바이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의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덥석 예. 사시고 의뢰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한번 부대낄 자리에 한번 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지죠. 자, 조금은 저가주, 그러니까, 조정을 큰 폭을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NL 바이오처럼 이렇게 조금 바닥을 다진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보세요. 이것도 종목이 전체적으로 길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은 위쪽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최근에서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쌍바닥 형성을 하고 여기 1차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유발이 되죠. 요럴 때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럴 때. 아까 코맥스 의뢰하신 분도 조금 네. 참고를 하세요. 어떤 급등주를 굳이 하시고 싶다면은 요렇게 화면에 지금 표시를 해드렸듯이 요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참으세요. 그만큼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다는 부분들이 그만큼 인내도 필요하다는 부분들로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자, 일단 241선 그리고 최근에 또 241선 좀 장기 추세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자, RNL 바이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조금 걱정되는 패턴이 요런 패턴입니다. 메리프론이라는 종목인데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쌍바닥을 다진 건 아니죠. 쌍바닥을 다진 건 아닌데 자, 반등을 주고 나서 241선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리까지 찾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RNL 바이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4,000원 정도 4,000원에서 네. 한 4,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패턴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인데 바이넥스 같이 차라리 이런 패턴이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원바닥인데 자, 잘 보세요. 이게 5,200원에서 가파르게 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큰 폭의 조정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의 전저점까지 현재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시도를 주잖아요. 그래서 바이넥스를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RNL 바이오도 조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 4,000원에서 한 4,200원까지 다시 한번 큰 폭의 한 출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수할까요? 의뢰를 매수할까요? 잘 여쭤보셨고요. 그래서 네. 일단 4,000원에서 한 4,2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쪽에서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요 부분 같이 조금 하반기성이 나온 차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만 조금은 참았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예상하는 조정폭은 한 4,000원에서 한 4,200원 정도? 그 정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넬바이오 의견 드렸고요.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전화 주신 분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볼륨 줄여주셨으면요. 바로 종목 이야기 해볼게요. 예, 삼성물산, 네. 네. 삼성물산을, 매수하신 가격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예, 너무 지금 당황해가지고. 가격이 67,00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조금 기억이 나시려나요? 예, 6만 네. 7천 원이면은 6만 5천 얼마인데, 크루실택이 8,540원이고요. 아, 크루셜텍이 8,540원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나요? 10%고요. 10%시고요. 삼성물산 현재 가격이 67,000원이에요. 그렇다면 6만 매수- 7천 원이면 6만 7천, 네. 6만 6,800원인가 이렇거든요. 66,800원에 매수하셨고요. 삼성물산 네.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나요? 30%예요. 30%시고요. 이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예, 너무 당황해가지고. 방송 처음이시라 긴장하시나 봐요. 예, 예. 방법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니, 기능들이 삼성물산을 좀 물타기를 좀 했어요. 물타기를 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는 네. 7만 원대에 매입됐거든요. 예, 7만 원에 예,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셨는데 예, 한 예. 66,800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종목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고요.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예, 두 예.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삼성물산은 30% 비중,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신 비중이고요. 매수하신 평균 단가는 66,8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루셜텍은 10% 비중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8,540원이라고 하셨고요. 두 종목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을 이제 물타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맨 처음에 사신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세요? 작년에 샀습니다. 아, 그거. 작년이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장기 투자 관점을 보유하고 계신 건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금 뭐 작년에 샀다 그러면은 보유 기간이 꽤 되시는데, 삼성물산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들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물산 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66,000원 아래로 65,000원, 66,000원 사이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지, 장기적 추세상으로는 아무래도 대외 경제를 생각했을 때 8만 원 이상, 그리고 8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8만 원 이상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삼성물산은 건설주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PER 한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분 가치 부분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대외 경기가 살아난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유럽 위기가 완화되는 시점, 내년까지 가져가 보면서 8만 원 이상, 8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먼저 정해드리고, 근데 추가 매수는 이미 30% 비중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만약에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등으로 또 다른 건설주로 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뭐 오랫동안 보유하신 만큼 손절매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 두 번째가 이제 크루셜텍인데, 비중이 10%라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크루셜텍 지금 뭐 8,54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1,250원입니다. 크루셜텍 상승 배경을 살펴보니까 뭐 크루셜텍이 이제 OTP 생산 업체인데, 지문 인식 기술을 탑재한 BTP라는
이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대만의 기업에 이렇게 납품을 한다, 그 소식 때문에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나질 않는데 BTP를 공동으로 개발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어센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어센텍을 누가 가져갔느냐? 애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크루셜텍하고 공동 개발을 했던 그 회사를 애플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8,000원부터 10,000원 이상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단기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선을 따라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121선 이평선을 위로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5일선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500원, 12,000원 요 사이까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5일선 이탈을 한다면은 지금 5일선 이탈 가격이 9,700원대인데 지금 오늘 그 5일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지금 1,300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9,000원대에서 10,000원으로 올라온 시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기 스캘퍼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호가 단위가 0.5%로 바뀌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들이 많이 붙는데 이 매물만 소화시킨다면 11,500원, 12,000원까지 충분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9,800원으로 정해드리고 목표가는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네. 봐드렸는데요. 어떻게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되셨나요? 아니, 그런데 삼성물산을 예. 지금 내년까지 보라고 했습니까? 내년까지 이렇게 중국 경기가 지금 바닥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나 뭐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미국에서는 미국의 모기지 대출 기업이 하나 있는데 모기지 대출 프레디 맥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든 지표와 그리고 기업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건설주들의 상승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상까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사이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한 점, 네. 남으셨나요? 네, 7만 원대 네. 조금 넘어갈 정도는 올해는 안 됩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 기관은 뭐 제가 아는 모 자문사에서 뭐 담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11선 이평선 아래로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노무라증권이가 도이치증권에서 대량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삼성물산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기간 조정이 지금 비중이 30% 이상이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대형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에 7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인데 애플을 따라서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지금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링으로 주가가 이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1차 목표가를 75,000원까지 올해 말까지 잡으시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85,000원까지 잡으시는 전략이 어떻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네, 크루셜텍 두 감사합니다. 종목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035번님께서 세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살펴봐 드릴게요. KP케미칼입니다. 비중이 10% 매수하신 가격은 13,750원인데요. 네, KP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네. 호남석유 합병 소식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화학업종이 나아졌을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KP케미칼이 호남석유와 조금 합병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자회사 이전에 자회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했을 때 어떤 안정적인 어떤 원료 공급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 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3,750원인데 지금 시장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은 이 화학업종도 전체에서 조금은 꺾였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PVC라고 그 가격이 현재 선물 가격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의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래 제품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바닥이 조금 나왔다고 좀 어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가장 확실한 업종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P케미칼, 저 같은 경우 KP케미칼보다는 아무래도 호남석유라든지 LG화학 쪽으로 조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요 KP케미칼이 좀 싸다 보니까 요 종목 좀 사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호남석유라든지 다른 LG화학, 금융석유학보다는 조금 반등폭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내를 하시고요. 그래서 13,750원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 1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출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종목은 지금 요 종목이 아니고요.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출렁이 줄 때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낫지, 요거를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사시고 나서 3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좀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12,500원 정도까지 출렁임이 나오게 된다면 뭐 추가 매수 생각이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2,500원까지 어떤 단기 출렁임은 조금 감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저희 빨리 오신 분 순서대로 바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1시 저희 바로 출발할 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1시간 함께했죠. 오늘은 정동우 전문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